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BYD가 T4K에 이어서 승용도 국내에 아마 진출을 할 모양입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 신청을 위한 심사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종이 거론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CL, 요거는 중형 사이즈의 세단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출시가 돼서 디자인이나 뭐 성능, 주행거리 이런 평가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3. 이 아토3는 SUV인데, 뭐 준중형, 중형 그 사이에 해당하는 토레스 EVX의 파워트레인 배터리가 아토3에서 왔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 토레스 EVX가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 배터리만 온 건지, 파워트레인 전체가 온 건지, 아니면 형제차인지 이거를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거론되는 차가 이제 아토3입니다. 돌피는 이제 소형 SUV인데 이 3종이 아마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BYD가 승용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갑자기 왜 중국 콘텐츠들, 중국 관련해서 막 무섭다, 배워야 된다, 갑툭튀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대충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BYD를 홍보하는 홍보대 행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저희 쪽에도 DM이 옵니다. 그래서 행사 관련해서 뭐 기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거나 뭐 초대도 하거나 그러는데 딱히 이제 승용 부분에 진출을 안 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유의 깊이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중국을 대표하는 BYD가 국내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 포석을 위한 작업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도대체 협력을 했냐 찾아내서 발본 세곤해서 아주 뭐 죽창을 들이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같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오랜 영업력을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자동차는 이 사전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동차를 개발을 했는데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많은 판매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점 부각하고 경쟁력 있는 부분을 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홍보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다만 이제 자동차는 그 업체의 업력 그리고 또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문제점들을 다 극복하고 글로벌 제조사 막 50년, 100년, 막 140년 된 그런 기업들이 쌓아놓은 그런 히스토리, 헤리티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BYD는 아시다시피 왕찬프 회장이라는 사람이 1966년생이에요.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95년도에 설립한 기업이니까 이제 29년 차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뇨와 소니의 니켈 카드뮴 셀, 소형기기에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그렇게 활발하게 생산되던 시점이 아니니까 1995년도만 해도 91년도에 상용화 돼서 소니에서 자체적으로 리튬이온 셀을 개발을 해서 생산을 했고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선 전화기라든지 소형 또 배터리가 들어가는 공구 이런 데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셀을 BYD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1위까지 했었던 중국 내에서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는 2002년도에 취찬 자동차, 국영 자동차인데 요거를 이제 이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인수를 해서 과감하게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립된 지는 29년, 자동차를 시작한 지가 19년. 그리고 나서 2002년서부터 한 7년 정도 내연차 이러저러한 차를 좀 깔짝깔짝 손대다가 2009년에 전기차를 최초로 BEV를 만들어내면서 전기차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5년밖에 안 됐어요. 전기차가 아무리 발전이 빠르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전기전자 제어 기술이 핵심이라고 해도 이 자동차가 적어도 대중들에게 안전하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맡겨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타인, 이웃의 생명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따지면 이제 2세대 모델까지만 만들어 본 딱 그 정도의 업력의 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회사가 위기에 처해진 경우도 없고 그리고 또 포드 핀토라든지 아니면 토요타의 ECU 관련된 오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회사가 도산하느니 많이 야 이걸 몇십 년 동안 이 몇 푼 안 되는 몇십 센트 안 되는 부품 때문에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니 이런
지적을 당하면서까지,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그 터널을 딱 뚫고 오고, 그 수많은, 히스토리들, 그 수많은 역경들. 그래서 단단하게 다져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자동차들이 허울만 좋은, 껍데기만 좋은 자동차인지, 아니면 정말 나와 내 가족을 맡기고 나의 생명을 얹어서 태워서 일상적인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고 지켜봐라. 급한 거 아니지 않냐. 세상에 중국 BYD 자동차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이 다 멸망해서 디스토피아 세상이 됐어요. 근데 딱 BYD만 살아남았네? 그래가지고 그 차 아니면 사실 그럼 타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 지천에 깔려 있어요. 뭐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굳이 BYD 그래 있어서 저런 것도 있구나 관심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걸 막 무서워하고 발발발 돌고 막 배워야 되고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 전기차 만든 지 또 자동차 만든 총 자동차 19년이면 한 3세대 정도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 정도 사이클인데 에이,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제품 만들면 살까 말까 요거만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배워라, 왜 자꾸 무서워라 하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짜 병적으로 좋아합니다. 정말 중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막 살인도 일어나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무시한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야, 이렇게까지 광분한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인 클라이언트는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나 했더니, 이제 국내 진출을 위한 그런 포석을 통해서 접촉을 좀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뭐, 누구랑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뭐, BYD 전기차가 나오면 전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그 품질 좋은 자동차가 한 종류만 있거나 한 브랜드만 있으면 그 세상 진짜 심심해서 못 살아요. 더 좋은 놈도 있어야 되고, 말도 안 되게 비싼 놈도 있어야 되고, 아주 뭐, 이런 놈도 있어. 혀를 끌끌 찰 만큼 허접한 놈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뭔가 극과 극으로 비교가 돼야 좋은 놈도 더 좋구나.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 전기차가 최근에 뭐 품질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좋아진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랑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니까 다른 브랜드 떨어지고 이거 성능적으로 다 올라가네? 이야 대단하네? 이러니까 그리고 포르쉐도 보세요. 오직이나 급했으면은 서스펜션에다가 모터를 다 박아놨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과거에 윌리엄스 팀이 전자식 서스펜션으로 막 F1 씹어먹던 시절 생각이 나네요. 이거 프로산계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아마 이거 한 짝당 4개잖아요. 이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그 세트보다 아마 더 비쌀 겁니다. 양산차로서는 사실 포르쉐도 이제 대중차는 아니지만 이제 양산차죠. 양산차로는 이렇게 비싼 부품 쓰고 유지보수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의 고급 기술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써야지만 사실은 포르쉐가 지금까지 해왔던 강자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극약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제어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시대가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뭐 출력이나 뭐 제로백이나 일부 뭐 최고속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모델의 스플레드를 아직까지는 앞지르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강자로서 올라선 건 아닌데 초기에 보여줬던 그 타이칸 터보 S의 정말 아쉬운 점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좋은 부분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단 제가 박수를 쳐드린 거고, 비싸든 아니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이없이 비싸지만 뭔가 이렇게도 수평을 잡아가지고 외력에 의한 하중이 아닌 바디 모션에 의한 그런 하중 이동까지도 극도로 줄여내려고 하는 이런 똘끼 충만한 기술까지도 돈은 어떻게 됐든 유지비는 어떻게 됐든 일단 하고 보는 이런 브랜드가 있어야 그래야 또 자동차 시장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가 품질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일단 이런 제품들이 와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또 기술을 알아보고 뭐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대로 아니면 국산차를 빠르게 따라와서 어느 정도 품질을 비교할 만하다 그러면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양성이 있어야 이거는 뭐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네요.
저건 저렇네요 해서 우열이 가려지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정말 사야 될 제품들이 그래서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게 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 들어오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차를 정말 내가 생필품처럼 이용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또 노출돼야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잘못된 워딩.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독일 차라든지 미국 차라든지 뭐 그 외에 좋은 상품들 보면 와,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구입하시고 훌륭하네요. 여기까지 얘기하지. 이거 무섭네요. 이거 무서워하세요. 이거 배우세요. 국산차 큰일 났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독일차 보면서 우리 산업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차는 유독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는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제 패스트 팔로우인데 우리의 패스트 팔로우를 중국이 차지해서 우리가 닥쳤던 게 될까봐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지만 아니, 기업의 논리라는 게 좋은 상품 만들면 그 회사는 주목을 받고 소비자들은 그걸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생활에 있어서 즐거움과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선순환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차 관련해서 품질이 좋네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뭐 나름 도움이 되실 텐데 이제 무섭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산업 걱정해서 국산차 걱정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중국이 아닙니다. 예전에 중국이 아닌데도 아직도 그걸 인지 못하시고 중국차 우습게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를, 더 가치 있는 거를 놓치실까봐 하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워딩을 한다 그러면 거의 뭐 99%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국내 판매도 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사실 없고 국산차 아니면은 수입 전기차, 수입 내연차, 하이브리드 막 지천에 깔려 있어요. 돈이 없지 뭐 차들이 없습니까? 자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골라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자율시장 경제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은 중국차를 막 무서워하고 막 보이지도 않는 중국차를 배우라고 하는 그런 머리 아픈 얘기들이 이게 다 이제 BYD가 국내 진출을 하려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서 의욕적으로 뭔가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내피셜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BYD가 이제 국내 진출을 하면 또 갑작스럽게 특정 뭐 미디어라든지 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자동차 기자들이라든지 관련해서 비슷한 워딩들이 아마 나갈 겁니다. 중국 정말 무섭네. 국산차 이제는 위기네. 이제는 뭐 오히려 중국을 배워야 되겠네. 요 워딩들이 아마 꼭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국내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를 알리고 어떻게든 시장 선점을 좀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바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워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점점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전기차 오는 거 좀 환영입니다. 시장은 아주 잘하는 놈, 적당히 잘하는 놈, 그저 그런 놈, 허접한 놈, 이걸 돈 주고 사라고 이런 전체 그룹이 다 뒤섞여서 돌아가야 재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품을 골라내기도 그래야 더 좋은 거예요. 다 좋으면 그게 더 고민스럽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그러면 그건 단조로워서 세상 사는 재미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그게 재미로 끝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소비재고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귀중한 생필품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드라이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공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상품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뢰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무서워하라, 또 막 국산차 큰일 났다, 배워야 된다 그러면 같이 이건 재밌는 코미디 한 편이구나 하고 즐기세요.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기업들이 뭐 자기들도 그렇게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현재 수준이 딱 그 정도밖에 없는데 자기 회사의, 자기 기업의 제품보다 더 월등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에 내는 업체와 경쟁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포장을 잘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장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포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돈을 받거나 뭐 대가를 받았으면 또 포장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석에게 뻔히 생각을 하셔서 그냥 여러분이 걸을 거 걸으시고 참고해서 들으실 거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 진출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되면은 뭐 국내에서 서서히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그 부분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